자, 이번 시간에는 콜린성 기량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작용제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자, 콜린성 기량제의 주요 약물들이 뭔지 열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작용 기전, 임상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중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콜린 기량제는 어디에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살펴보시게 되면 콜린 수용체에 이제 결합을 해서 그 기랑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수용체에 결합을 하되 작용을 하지 않는 영의 효과를 보이는 걸 기량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콜린 수용체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부신 피질의 니코틴 수용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전의 니코틴 수용체가 있죠. 그리고 부교감 신경 쪽에 무스카린 수용체가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 채성 신경의 근육 쪽에 니코틴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약들 중에 신경절을 차단하는 요기에 대한 부분들은 치료 목적으로는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두 가지 쪽을 쓰게 되는데, 하나는 신경근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기량제를 쓰거나, 아니면 부교감 신경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주로 항콜린제는 항무스카린제 또는 부교감 신경 차단제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무스카린제라고 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을 차단하기 때문에 배뇨라든가 느림맥 이런 것들 작용들이 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역전시키도록 하는 역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즉 휴식하고 수면에 또는 소화할 때 벌어지는 흥분작용에 대한 자극들을 역전시키거나 최소화시키는 일들을 할 때 쓰는 게 항무스카린제, 부교감 신경 차단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항무스카린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로 작용을 하겠죠. 대체적으로 무스카린 수용체하고 경쟁적으로 아세틸콜린하고 얘네들이 이제 반응하지 못하도록 이 녀석들이 붙어서 내부 신호를 제로화 만드는 형태의 기량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자,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아트로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작용 시간이 4시간 정도가 되고요. 눈에 이제 국소적으로 쓰게 되면 작용 시간이 수일간 지속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아트로핀을 주게 되면 축동의 반대인 산동 작용들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근시 초점 능력을 상실시키거나 또는 위 운동성을 감소시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심박동 같은 경우가 용량 의존적인 효과들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낮은 농도에서는 약한의 이제 카디악 이게 천천히 이제 뜨는 상황이 되고, 용량이 높아지면 레피드 허트 레이트를 보이다가 더 많은 용량을 주게 되면 코마 상태까지도 빠지는 형탕의 이제 용량 의존성 성징들을 갖게 됩니다. 구강 건조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장관을 이완시켜서 진경제 같은 경우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느림맥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맥박을 빨리 뛰게 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서 이제 분비를 억제시키는 억제제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콜린성 작용제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강화되는 것을 해독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콜린 작용제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유기인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살충제도 있고 뭐 신경가스 무기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군인들이나 신경가스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근육주사용 아트로핀 주사기를 이제 휴대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는 그 독버섯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콜린 작용의 역할을 하는 물질들을 갖고 있어서 산에서 그 이름 모를 버섯을 드신 분들이 이러한 문제로 병원에 오게 되면 해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트로핀 같은 것들을 처방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항콜린 에스터라제를 이제 과다 투여를 해서 콜린의 흥분들이 강화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항무스카린제 중에 아트로핀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로피카마이드 하고 사이클로펜톨레이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녀석은 아트로핀보다 작용시간이 조금 길게 만든 녀석이죠. 트로피카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6시간, 그리고 사이클로펜톨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정도 작용하게 작용시간을 길게 만든 녀석들이고요. 주로 산동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스코폴라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트로핀에 비해 작용시간이 길고 그리고 중추에서 보다 강한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폴라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정기관에서 멀미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때 이것들을 억제하는 그 항멀미제로 사용을 하게 되죠. 가장 효과적인 항멀미제이고 그 귀 밑에 붙이는 패치제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약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술 후에 구역이나 구토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걸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대신 문제는 그 아세틸콜린이 이제 기억하고 이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억제를 해서 단기 기억이 차단되는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량에서 그 흥분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남용하기가 조금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죠. 이러한 항무스카린제가 갖고 있는 그 몇몇 부작용들을 살펴보면 그 시야흐림 증상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그 혼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동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변비 그 다음에 그 요저류 같은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기간 작용성 무스카린 기량제를 살펴보면 이트라 프로듐 같은 경우 있죠. 숏 액팅 무스카린 안티 리셉터 또는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기량제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사마라고 해서요. 숏 액팅 무스카린 안타고니스트. 자, 이런 녀석들은 흡입으로 투약을 해서 그 CNS에 들어가지 못하고 폐에만 작용하도록 만든 녀석들이고요. 또는 장시간 작용성 무스카린 기량제도 있죠. 롱 액팅 무스카린 안타고니스트. 뭐 이 두 가지 다 그 어느 경우에 쓰게 되냐 하면 COPD를 치료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관지 확장을 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유지 치료를 위해서 이 경우도 COPD가 악화되는 것들을 조금 억제하거나 완화시킬 뿐이지 완전히 진행을 막지는 못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에 그 합성 그 아트로핀 유사 약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이런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그
방광 활동이 이제 과활동성이 돼서 요실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이 녀석들은 특징적으로 방광의 무스카린 수용체하고 이제 경쟁적 차단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과활동성 요실금 치료에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방광 내압을 감소시키고 방광 용적이 증가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몇몇 가지 특징들을 보게 되면 다르피페나신이나 그 솔리페나신 같은 경우에는 더 선택적으로 그 M3 무스카린 수용체에 기량하는 특징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트로스피움 같은 경우는 BBB 통과를 못해서 CNS에 작용들을 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CNS에 작용을 하게 되면 단기 기억 상실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이제 과활동성 방광 치료를 할 때 트로스피움 같은 경우를 더 선호하는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부교감 신경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죠. 입마름이라든가 변비, 흐린, 시력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 녀석은 니코틴 리셉터에 대한 영향들을 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녀석입니다. 니코틴 수용체들은 옆에 이제 이온 채널을 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온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통과하도록 시킨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소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비탈분극성 신경근 차단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큐라레라고 하는 그 아마존 지역에서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이제 마비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했던 녀석들인데요. 이 녀석들로 출발을 해서 여러 이제 유도체들을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래서 원래 이제 첫 번째 약물의 기록들을 약물에 남게 되는데, 그래서 Q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 약물 안에 적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비탈분극성 신경근 차단제 분화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낮은 용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근세포막의 탈분극을 방지해서 근수축을 억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종말판에 그 신경 이온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해서 신경근 전달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수축을 떠나서 완전히 그 마비가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그 장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근육 내 주사를 하는 방식으로 투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신경근 차단제의 작용 특성들을 보게 되면 그 작용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합니다. 아트라큐림 같은 경우에는 작용하는데 걸리는 시간 2분, 이 녀석은 3분, 뭐 1분, 뭐 1분 1초, 2분, 뭐 이 정도의 시간 안에 그 신경근을 차단하는 효과를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대신 이 녀석들이 리커버리, 다시 차단되는 것들 리커버리 되는데 걸리는 시간들은 얼마나 그 조직에 분포되어 있던 게 배설되는 시간하고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녀석은 조금 빠른 편에 속하죠. 25%로 돌아오는데 40분 걸리고 90분 뭐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좀 특징적으로 빨리 작용하고 빨리 차단된 것들이 해소되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특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 그 위기 상황에 이제 기관지 삽관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신경근의 수축을 조금 차단을 해서 삽관을 용이하게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녀석들은 좀 특징적으로
그 탈분극성 신경근 차단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 조금 의아할지도 모르지만 석시닐콜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니코틴 수용체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 소듐의 채널들을 열어서 일시적으로 수축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계속 결합하고 있으면 결국 아세틸콜린이 반응하는 것들을 그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는 신경 전달을 이제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억제 효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그 재분극이 일어나고 더 이상 이제 탈분극되지 않도록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그 작용을 하는 녀석인데요. 그 이 녀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속한 작용 발현 시간 때문에 신속하게 기관 삭관을 요구할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되는 녀석입니다. 대신 그 이 녀석은 그 부작용으로 이제 고체온증 또는 무호흡 또는 고칼륨 혈증 같은 것들이 그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석시닐콜린의 감수성이 있는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칼륨 혈증 같은 것들이 그 세포 내 저장고에서 이제 칼슘 유리가 이제 증가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됐거나 또는 화상 환자 또는 그 콤박 기능 소실 환자 같은 경우에 칼륨의 그 조절에 관계하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런 그 약물들을 처방을 하는 것들은 극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석시닐콜린 같은 경우를 탈분극성 근이완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아세틸콜린을 기량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선은 부교감 신경을 차단할 수 있는 무스카린 수용체 억제를 위해서 항무스카린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니코틴 수용체를 차단하는 탈분극성, 그 다음에 비탈분극성 신경근 차단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이제 강화가 되면 뭐 배뇨가 많이 된다거나 뭐 땀이 많이 난다거나 맥이 늘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역전시키거나 아니면 그 기능들을 이완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장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기관삭관을 할 때 근이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때 근수축보다 근이완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경근 차단 효과들을 낼 수 있는 약들이 콜린성 기량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좀 정리를 하면요. 그 알츠하이머 환자가 과활동성 이제 방광 치료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배뇨가 이제 되는 상황들, 요실금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억제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비교감 신경 차단, 즉 항무스카린제를 사용하는 게 방법일 텐데 문제는 CNS에 그 아세틸콜린이 작용하는 기전 중에 하나가 기억과 관련된 부분들의 작용이 있고 또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콜린 수용체가 이제 결핍되어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 경우에 쓸 수 있는 형태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죠. 즉 CNS로 BBB를 통해서 CNS에 작동하는 거에는 영향은 없으면서 그 말초에 있는 방광 쪽에 있는 무스카린 수용체에만 작동을 하는 약물을 선택하는 게 최선일 겁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이 문제들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 가지고 그
콜린성 기량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서 풀어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PPT로 제공을 해 드렸으니까 여기서 바로 띄워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답을 한번 쓴 다음에 책과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공되는 정답과 관련해서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콜린성 기량제에 대한 파트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